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5월 달 이제 내일이면 5월이 마지막 날 되네요. 또 지금 국가적으로는 또 이제 사전투표 한다고 뭐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우리가 주권을 잘 행사해서 이제 정말 이번에 나라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본투표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정말 내 한 표를 잘 행사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일찍 이렇게 좋은 후보가 나왔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될 텐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 후보들로 일어난 여러 가지 후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런 비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참 만연해 있는지 그런 가운데도 정말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걸 볼 때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바르지 못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가운데 정말 지지하는 그런 비율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 차려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속한 나라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 서남 지역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마친 데가 어딜까요? 안양, 예, 군포 군포 안양이라는. 안양이에요. 네. 그래서 군포 안양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군포 안양 지역은 우리가 번호로 하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380에서 그죠? 389번까지. 380번부터 389번. 그래서 거기는 그 우리가 해시태그가 80번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는 90번대 해시태그를 놨는데 80번대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7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팔칠 닭강정. 7번은 7번은 87 팔칠 닭강정. 닭강정. 네. 87 닭강정을 어디서 먹었어요? 단월 호수에서. 예, 바늘호수에서, 이제 가족들이 바늘호수에 피크닉 나왔어요. 피크닉 나와가지고, 그 호수 이제 주변에 잔디밭에 앉아서 뭘 시켜 먹어요? 팔칠 닭강정을 시켜 예, 먹어요. 87 닭강정을 시켜 먹어요. 이제 우리 저 밑에 전라남도를 공부하다 보면은 해남 그 땅끝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해남 땅끝마을이 거기가 바로 그 87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87 닭강정을 시켜 먹는 거예요. 거기가 1087번인데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까요? 아, 전국을 여기에는 없나 보네요. 아마 이렇게 안 나오는. 이야. PDF 파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열리지가 않는군요. 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장소가 87번이에요. 그래서 1087번에 해당이 됐어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어디가 87 닭강정 뭐죠? 어디서? 센터, 계산터? 공원. 계산터 공원이라고 하는 어디에 있어요? 이제 번호로는 887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계산터 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은? 금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금산 아닌가가 아니라 금산이에요. 경수쌤. 그러면 그 계산터 공원에서 87 닭강정을 먹었는데 거기 그 87 닭강정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좀 독특하게. 아, 인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여기 87 닭강정은 특별히 인삼을 더 추가한 그런 87 음, 닭강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음. 지역 닭강정보다 어떨까요?
더 맛이, 영향이 있어요. 네, 맛과 영향이 좋겠죠. 따라서 가격도 조금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가, 87 닭강정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지역이죠. 금산 계삼터 공원이에요. 계삼터라는 게 뭐예요? 음, 어머니가 누워있는, 인산이 어머니가 음, 누워있는 집이래요. 예,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말로, 단어 자체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대선. 어머니가 막 편찮으셔갖고 누워있는데 아들이 그 인삼을 다려서 막 어머니 김시성 아들이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효성을 발휘했는데,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야, 인삼 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금산에. 음, 그러니까 그 계삼이라는 게 뭐예요? 인삼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뭔가를 시작할 때 할 때 열 개자 쓰잖아요. 열 개. 응?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 거 우리 서양을 개척한다 그러잖아요. 개척. 열 개자. 그러니까 인삼 농사를 열어서 시작한 그 시초가 된 지점이 바로 계삼터 공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금범쌤이 그와 관련된 그 설화라고 할까? 뭐 이런 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시고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전설 따라 삼천류에 말하자면 인삼이 어떻게 금산에서 시작이 됐나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887번이죠. 그 금산의 계산터 공원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90번 때 해시태그 하기 전에 80번 때 해시태그 공부를 했는데 그걸 한번 지금 복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지역은 장소로는 수원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번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390에서 399까지. 399번까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에서 99번의 해시태그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느라고 예, 카드를 꺼내놨어요. 자, 90은 여기 써놨지만 90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탄. 자, 이런 연탄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연탄은 어떤 때 써요? 추울 때. 예, 추울 때 이제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난방으로 구공탄 하는 데는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는 주요한 그런 그 난방 자원이었었죠. 구공탄. 진짜 지금은 구공탄을 추억의 그런 그 뭐랄까 어떤 그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점에서 오히려 그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구워 먹는 것에 이런 구공탄 같은 걸 이용하는 그래서 구공탄 다른 말로는 연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탄불 뭐 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불러서 그 음식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공탄 하면 우리는 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썼던 난방 자원의 하나예요. 그래서 90탄, 그러니까 90이 나오면 어떤 지역의 번호가 90번이면 항상 이 구공탄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90번, 뭐 90번이 190번도 있고 290번, 390번 쭉 이렇게 나갈 텐데 제일 처음 시작되는 원조 90번은 어딜까요? 공항청사. 김포공항. 공항 청사예요. 어디에 있어요? 김포. 예, 김포 국내선 공항 청사예요. 강서구에. 이름은 이제 거기가 김포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포는 그 서울이 아니고 경기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인근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공항 청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많은 항공 그런 그 뭐랄까 교통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김포가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인천. 인천으로 이제 그 공항을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됐죠. 그래서 정말 아시아의 허브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커다란 그 인천공항이 또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은 몇 번일까요? 우리 배웠었는데 329번. 거기 누가 갔어요? 누가 갔을까요?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잘 아는 연예인이 갔을 것 같은데. 이영자? 맞아요. 이영자가
해외 공연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320번. 320번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은 추워가지고 뭐 구공탄 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이용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320번. 320번이에요. 예. 김포에 있는 국내선 공항 청사는 몇 번이에요? 90번. 네, 90번이에요. 예. 그래서 90번 때는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구에 해당이 돼요? 강서구. 강서구예요. 강서구. 아우, 우리 지경 선생님 아주 잘 하십니다. 90번에서부터 99번까지가 강서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강서구, 강서구는 강동구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좀 살펴봤지만 거기는 주로 공항과 관련된 비행기, 항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뭐랄까, 발달됐다고 할까? 네, 그래서 24년이었었나요? 그 강서구 구청장 재선거 했었잖아요. 재보궐선거. 그게 2024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025년이죠. 그래서, 강서구 하면은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연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강서구하고 정반대 지역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구로는? 강동구. 네, 강동구예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0번부터 9번. 0번부터 그죠? 99번까지. 네, 0번부터 9번까지죠. 0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9번까지, 10개 있죠. 9번까지.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처음 시작이 강동구부터 시작이 돼요. 강동구에서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주도. 99번. 아니, 전체적은 그렇고, 원래 0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기본이? 99번. 0번부터 99번. 99번까지잖아요. 99번까지. 그래서 100개잖아요. 0번부터 99번까지. 그런데 그 0번부터 99번까지 실제 장소가 다 어디에 있냐면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어요. 자, 강남 지역 하면 자꾸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압구정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여기만 생각하세요. 그럴 게 아니라 강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10개의 그 구가 있어요. 실제로는 11개가 있는데, 이제 그 11개 구를 갖다가 하나를 줄여가지고 10개 구로 만든 거죠.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 중에 이제 90에서 99번은 지금 말씀드렸던 강서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0번부터 9번까지는 무슨 구예요? 강동구. 강동구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지리적인 거 이런 것도 연상하면 또 번호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우리 세대 때 받았던 그 교육 방법은 거의 이렇게 뭐랄까, 순차적인 그런 그 사고에 의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순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차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조금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우리 사고가 이게 막 그 비연속적이에요. 막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툭툭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를 할 적에도 그런 그 우리가 순차적인 것보다 비순차적인 것에 대해서 막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거의 그 순차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고의 형태가 조금 뭐랄까 고정적이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교육을 받았던 저희 세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랄까, 조금 장년층, 노년층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그죠. 그네들 말로 꼰대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꼰대 세대가 이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노년층, 장년층들을 뭐랄까 비판하는 그런 논리인데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막 확산적으로 이것저것 막 띄엄띄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이전에는 뭔가 차례와 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확산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차례 순서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확산적인 것만 한다 하면은 그 지식은 또한 어떤 기초가 없는 그런 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확산적인 것이 더 많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런 확산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막 충분히 가본 것처럼 저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부 강의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안 가본 데 엄청 많아요. 제가 가본 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가본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이런 그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터넷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컴퓨터에 그거 기본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적인 그런 베이직이 없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도 베이직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이제 고루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꼰대 세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참 선거를 놓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도 그런 그 시선들이 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없이 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해두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90번째 해시태그 서울에 이제 강서구인데 강서구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강동구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하는 그 사고가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확산적인 그런 수업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병행하고 있어요. 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연차적인 그런 것인데 번호를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막 그 번호와 관련된 지역이 뭐 대전에도 있고 또 딴 지역에도 있고 같은 번호를 갖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수직적인 사고를 이게 조금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그래서 저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90 하면은 구공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구공탄이 그런 우리 용도로 쓰였죠. 자, 난방하는데 그 다음에 91은요. 자, 숫자 91은 이게 연상을 하기 위해서 뭐 관계된 거 구공탄처럼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91, 91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 호주의 앤드 그립스라는 작가가 쓴 이 애니메이션 그런 동화예요. 그 90일찍 나무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상상력을 많이 키워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도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13층마다 그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13층 짓고 끝날 무렵에 그 이야기가 맞춰지고 또다시 새로운 13층을 짓기 위해서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두 번째 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은 154층인가 뭐 이렇게 나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91층 남원점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해시태그로. 그래서 일단은 91층 하면은 지금 현재에도 고층 건물에 해당이 되죠. 대전에는 네. 91층 있나요? 대전에는. 대전에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몇 층인가 모르겠네요. 아파트 선전할 때 어디 보니까 40 몇 층도 하는 것 같던데 아직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요? 롯데? 롯데 그때 그 스카이파크라고 스카이파크 하는 거기가 몇 층이에요? 123. 123층. 네, 123층이에요. 그래서 123층. 이제 전국에 그 고층 건물, 스크래퍼라고 하는 그 빌딩들이 이제 생겼지만 그런 고층 건물이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것이 63 빌딩이에요. 63 빌딩. 대한생명 해갖고 그 한화 그룹이죠. 그래서 거의 그 63 빌딩 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그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그 63 빌딩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그 스카이파크가 생겼으니까 지금은 그 위치를 잃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랜드마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1층 하면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 91번은 어디일까요? 롯데몰. 예, 롯데몰 거기가 바로 스카이파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곳이에요. 자, 91이에요. 거기가 번호가. 그래서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과 관련된 그런 곳이 많이 발전된 곳이에요. 일찍부터 거기에 김포공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항공과 관련된 산업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항공기 그 회사들 그 사업도 여기 그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이 어디예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다음으로 아시아나. 아시아나 뭐 이러죠. 그런 항공 회사들이 사옥이 이제 이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예. 91 하면은 이제 그 롯데몰? 지금 얘기했던 롯데몰 스카이파크에 해당이 된다는 거. 스카이파크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스카이가 네.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늘처럼 높은 그런 곳에 이제 공원 같이 조성을 한 거죠. 스카이파크. 자, 그 다음 92번은요? 구이. 9위죠, 9위. 네, 9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9위 하면 지금 여기처럼 뭔가 불 위에서 구워 먹는 더덕 같은 걸 굽나 무슨 고기를 굽나 하여튼 구워요. 네. 자, 이제 9위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은요? 93이잖아요. 근데 고3기대. 위에서 9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고3이 돼요. 고3. 네, 고3 하면은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제도권 안에서 공부할 때 초중고 이렇게 그 국가적인 그런 그 교육 사업에서 우리가 초중고까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물론 대학도 그러긴 하지만 그 대학까지 사립대학이 워낙 많고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는 고등학교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3은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제도권의 학습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세 가지 귀중한 삶이 있어요. 육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인산. 인삼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 해산. 해삼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산산. 산삼이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학교에 가면 고3이 고3.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참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삼에 빗대어서 해삼, 산삼 뭐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고3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이 집에 있을 때는 모든 식구들이 그 뭐랄까 생활 그런 그 저기가 고3 학생 위주로 개편되죠. 그래서 집에서 진짜 참 많은 신경들을 쓰고 하는 때가 바로 고3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3과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93번은. 그래서 고3이 여기 보니까 학습 뭐 완전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고산지대 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3 수능 마치고서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산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절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93번이에요. 92번은 실제로 서울의 그 강서구에 어디라고 했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청사가 대한항공. 있어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에 이제 거기 그 기내식으로 뭘 먹는 거예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네, 그래서 기내식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3번은요? 아시아나항공. 예, 대한항공하고 견주는 그 대표적인 또 항공사죠? 아시아나 항공이 여기에 있어요. 23번에.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나중에 여행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중에서 뭘 많이 이용할까요? 아시아나항공이요. 예, 아시아나 항공이 조금 더 저렴하죠. 그 대한항공보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니까 조금 저렴한 그런 항공편을 이용을 하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저렴한 그 저가 항공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93번은 아시아나 항공 그 사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4번은요? 부사. 부사해서, 부사. 자, 하트. 제주를 잘 부사하는 거. 또 화투를 잘 치는 것도 부사에 해당이 되려나요? 근데 화투에 뭐가 수가 있나 본데, 그때 부사를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북한가? 그리고 이제 이게 흑살이? 흑살이? 근데 얘네 둘이 조합이 뭔가 좋은가 봐요. 화투에서. 맞아요. 잘 모르는데. 고돌이네, 고돌이. 고돌이. 어떤 좋은 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네가 그래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94번에 거기서 화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하산 약산사에 있는 계하산 약사사. 스님들이 막 스님들이. 사투를 쳐요. 네. 약사사에서. 약사사에 계신 스님들이,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불가에 그런 그 수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신적으로 힘들겠죠. 아무튼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죽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진짜 해탈을 하는 거죠. 모든 걸 벗어놓고 화투에 집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개화산 약사사를 얘기를 했는데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원자력병원. 예, 원자력병원이 원자력. 있어요. 무슨 구에 있어요? 저쪽에, 이게. 거기가. 그 원자력병원인데 그 앞에 붙여지는 이름이 있어요. 한국. 노원 원자력병원이에요. 노원? 그러니까 뭐, 어딜까요? 노원. 그러니까 노원구. 노원구겠죠. 노원구. 노원구예요. 노원구에 원자력병원에 누가 이렇게 화투를 칠까요? 의사들, 아니, 환자들. 환자들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환자보다 의사들이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암 환자들 치료하려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어요. 아까 스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 진료하고 난 다음에 그 빈 시간에 정말 그 많은 스트레스를 이걸로 해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원자력병원. 환자들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병원이 몇 번이라고요? 194. 네, 194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5번. 95번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예요. 여우, 구미호. 예, 구미호를 줄여서 그냥 구호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5번은 실제 서울의 어떤 지역이에요? 경제 정선? 예, 경제정선 그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 강서구에. 자, 그래서 경제정선은 우리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정선이라는 화가가 뭘 그린 거예요? 구미호. 그죠. 그 여우. 여우가 있는, 그 구미호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국화를 그리다 보니까 아무튼 구미호도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6번이에요. 96번은 굴육이죠, 굴육. 악마. 근육. 그래서 여기 악마. 보니까 악마 크림 굴육이라는 실제로 이런 크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크림이에요? 수분크림. 수분 크림이에요. 수분 보습 크림이에요. 16시간. 수분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습기를 잘 유지해주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얼마간 지속한대요? 96시간. 16시간. 96시간. 여기 96이라는 게 사일간. 그래서 쓴 거예요. 96시간 동안 수분을 유지시켜준대요. 96시간이니까 며칠이에요? 4일. 4일 동안. 그러니까 한번 그 크림을 바르면 4일 동안은 습기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으로 쓰는 거예요. 그 화장품 회사가. 그런데 이런 로드샵에는 없어요. 우리 이렇게 길에서 볼 수는 없고 다 어디서 팔아요? 네. 인터넷 판매만 해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만 하는 이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화장품 회사 이름 지은 거 보세요. 악마크림 96이에요. 이 악마크림 96 사고 싶어요? 이름만 봐서는 이요? 아니요. 혐오하고 싶죠, 혐오. 응? 우리가 뭐, 악마가 좋은 대상은 아니잖아요. 혐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노이즈. 그죠. 노이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노이즈. 아주 그 더럽고 시끄럽고 안 좋은 거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런 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쓴 대표적인 그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악마 크림 96을 어디다 발라요? 몸에다가. 몸에다 발라요. 근육에 팔다리. 발라요. 근육이 아플 때. 근육과 굴육은 발음이 좀 공통점이 있죠? 네. 없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육이 아파서 악마크림 96을 발라요. 실제 악마크림 96은 근육 아픈데 바르는 건 아니고 수분 보습 크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7은요? 97이에요. 97이죠. 근데 97에서 리을자 빠져가지고 구치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뭐,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에 뭐 연루되었거나 할 때 가는 곳이 바로 구치소죠.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97번이?
발산역 주변 복잡골목. 예, 발산역에 이렇게 먹자골목에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구치소. 구치소로 간 거예요. 발산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 안 좋겠죠. 예, 발산역 먹자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9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8번이에요. 98, 98이잖아요. 98을 갖다가 발음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키면 굿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8 하면은 98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돼요. 98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길흉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예전에는 병이 났을 때도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굿해가지고 막 그 맞아요. 치료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굿판을 벌여요. 뭔가 일을 잘 되게 또 병이 낫게 이런 그 우리 주술적인 미신적인 그런 토속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아무튼 굿판이 과거 우리 그 생활에서 있었던 거죠. 굿판 98. 자, 서울에서는 어디서 굿판이 벌어졌을까요? 무장산에서 벌어졌어요. 네, 우장산에서. 우장산은 무슨 산이에요? 기우제를 지내는 아, 그런 맞아요. 우장, 비우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임금님이 통치를 할 때 비가 안 오면 그 임금이 굉장히 그 뭐랄까 하늘에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임금님들이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기우제를 지내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과연 비가 올까요? 올 때까지 올 기우제를 때까지 지내는 오죠. 지내니까. 어쨌든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그래서 기우제 지내면 비는 와요. 우장산이 거기가 98번. 그 다음에 99번은요? 아이스크림을 먹네요. 구구콘. 구구콘 아이스크림. 구구콘 또는 우리 구구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구단 잘 외웠더니 아이스크림 구구콘을 줬어요. 자, 서울에서 99번은요? 인공폭포가 인공폭포. 가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양동이 바로 강서구예요. 가양동에 인공폭포가 있어요. 여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않는 그런 폭포가 있어서 거기서 폭포 구경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더위에. 우리 폭포 가면 더위에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죠?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거 얘기하다가 많이 시간이 갔는데 99번까지 그래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화요일에 우리 선거가 있는 날이네요. 투표가. 그날 아침에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